이번 영상에서는 알파로메오 F1 팀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알파로메오는 이탈리아의 소재지를 두고 있는 피아트 계열의 프리미엄 자동차 회사입니다. 무려 1910년에 설립한 유서 깊은 자동차 회사로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부터 가장 빠른 자동차를 만들기 위한 선의의 경쟁을 펼쳤던 회사 중 하나였습니다. 알파로메오 중 알파는 롬바르디아 자동차 공장의 이탈리아어 안노니마 롬바르다 파브리카 아우토모빌리의 약자이고, 거기에 설립자인 피에르 로메오의 성씨를 더한 전형적인 네이밍 방식을 이용한 기업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정식 그랑프리가 아니던 시대는 자동차 산업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거니와 발전되어 있지 않은 엔진 기술을 차츰차츰 끌어올려 나가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난이도의 서킷을 드라이버의 기술로 달리는 것보다는 단순한 직선형의 거리를 더 빨리 달리는 것에 이의를 뒀고, 그만큼 안정과는 동떨어진 말 그대로 죽음의 레이스를 펼친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초창기의 레이스에 참전하게 된 알파로메오는 대체적으로 10수년간 엄청난 성능을 뽐냈고, 1920년대에는 부동의 원탑이라는 이름이 아깝지 않을 정도의 활약을 펼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1933년에 곧장 엔초 페라리의 스쿠데리아 페라리 팀에 병합됐고, 그 이듬해부터는 메르세데스의 실버 에로우가 활기치기 시작해 압도적인 팀 반열에서 일시적으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페라리로부터 다시 영향력을 되찾은 그 시점에 곧바로 차량을 개발했고, 이 알파로메오 158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 펼쳐진 3년 동안의 레이스에서 사실상 지배했다는 표현을 쓸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성능을 뽐냈습니다. 하지만 팀의 주요 드라이버들이 1949년에 연달아 다른 사유로 요절하는데, 이것을 사유로 해당 시즌의 모든 레이스에서 철수했습니다. 그렇게 빛과 어둠을 모두 맛봤던 비챔피언십 그랑프리 시절을 보내고 마침내 1950년 F1 그랑프리에 발을 들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개막 직후 2시즌이 연속으로 니노 파리나와 후안 마누엘 판지오라는 전설에 가까운 라인업을 이용해 우승해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컨스트럭터로서의 참가를 끝마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영향력을 발휘할 때마다 항상 최상위권의 이름을 올렸던 팀이었지만, 재정적인 부담이 큰 차량 제작과 더불어 당시에는 스폰서도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의 수익을 모두 끌어와야 하는 악랄한 재정 관리를 수행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이탈리아 정부마저도 신차 설계 지원금을 거절하게 되는데, 이것이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합니다. 이후 1960년대에 팀이 독자적으로 만들어낸 알파로메오 엔진을 당시 포뮬러1에 참가하는 소수의 팀이 계약했으나, 이 엔진을 계약한 팀 중 어떠한 팀도 단 1포인트를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이후 1970년대 초반에 3리터 V8 엔진은 대실패로 돌아가면서 잠깐 주춤했으나, 중반으로 넘어가며 플랫 12 엔진을 설계하고 1976년부터 브라밤 F1 팀과 상호 계약을 맺으면서 다시 한번 포뮬러1에 본인들의 이름을 남겼습니다. 이후 1979년은 알파로메오의 스포츠 부서인 오토 델타의 이름을 달고 컨스트럭터로서 복귀합니다. 알파로메오 177로 다시 돌아온 이 팀은 벨기에 그랑프리를 통해 복귀전을 치렀지만 1900년대 초중반의 느낌과는 사뭇 다른 점이 많이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차량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있었고, 이 평가는 1980년 호켄하임에서의 사망사고와 이국에서의 전기기계적 결함으로 인한 리타이어로서 증명됐습니다. 이후 1980년도에도 불안정한 모습을 주로 보여왔지만, 간헐적으로 포디움에 올라가는 등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갖춰가는 팀의 형상을 띄어갔습니다. 허나 20세기의 마지막 그랑프리 참가 연도인 1985년에 개발한 알파로메오 185T 모델이 대실패의 평가를 받았고, 이때부터 경쟁력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게 된 회사는 포뮬러1에서 발을 빼게 됐습니다. 이후 근거거인 2019년도에 자우버의 상업적 지원을 받아 알파로메오로서 또다시 돌아왔습니다. 이탈리아 기업인 알파로메오였지만 다량의 지분을 가진 자우버의 소속을 따라 스위스 소재지의 팀이 됐고, 복귀와 동시에 월드 챔피언 출신 키미 라이키넨과 자우버 리저브 드라이버였던 안토니오 지오비나치의 라인업을 가져갔습니다. 복귀 첫 시즌 브라질 그랑프리에서 4위와 5위라는 팀 최고 성적을 토대로 최종 57포인트, 전제 8위로 시즌을 마감지었습니다. 이듬해 로스터 변경 없이 시즌을 치렀지만, 이 당시는 아시다시피 메르세데스의 압도적이었던 마지막 시즌이었고, 거기에 더해 상위 6개 팀이 포인트를 쓸어 담았던 해였습니다. 그렇기에 똑같은 8위였지만
최종 포인트가 8포인트로 말 그대로 허무한 시즌이 됐습니다. 2021 시즌도 13포인트 9위로 무난하게 보냈고 팀의 두 드라이버가 각각 은퇴와 종목 변경으로 인해 팀을 떠나게 되는데 이듬해 F2 졸업생 신분이었던 최초의 중국인 F1 드라이버 저우관이와 메르세데스 출신 발테리 보타스를 영입하는 수를 던집니다. 그와 동시에 보타스의 초반 활약으로 팀 전체 55포인트로 6위를 하는데 이는 21세기의 알파로메오로서 순위상의 커리어 하이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시즌 중반부터 힘이 빠지고 이 여파가 다음 시즌까지 퍼져 같은 라인업으로 고작 16포인트밖에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 시즌이 끝으로 파트너십 계약을 맺고 있던 자워버와 결별하고 포뮬러1에서 사실상 완전히 철수했습니다. 반대로 자워버 그룹은 컨스트럭터로서 그리드에 남아 2026년에 아우디로 변화할 준비를 마쳐가는 단계를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알파로메오가 포뮬러1을 밟아왔던 시간을 읊어봤습니다. 업계가 발전하기 전인 1900년대 초반부터 활약해온 기업에 F1 개막 직후 2시즌을 연달아 우승할 정도로 차를 잘 만들던 팀이었는데 재정상의 문제가 발목을 붙잡으면서 좋은 기록을 얻어내기 어렵게 됐으며 끝내 완전히 F1 업계를 탈퇴하게 되는 새드 엔딩을 맞이했습니다. 첫 끝발이 개끝발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팀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 딜을 잇게 될 아우디의 희망을 품어보면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다음에 흥미를 가질 만한 또 다른 팀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